이 영상은 AI 성우의 음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요약해 안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K방산 경쟁력 점검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한 방산 토론회 결과에 대해 김남준 대변인이 브리핑합니다. 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공개된 개막식과 또 토론회 모두 발언에 대한 브리핑은 생략을 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 중심으로 전시 부스 시찰과 토론회 논의 내용 중심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이어진 방산업체 전시 부스를 순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 경쟁력, 해외 경쟁 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 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행정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해외 구매처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만큼 쓰느냐라면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 발언을 하면서 현장 건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타당하면 지체 없이 추진하는 대통령의 업무 방식이 보여진 겁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감시 정찰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발견, 진압 등 재난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시회 참석에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하며 방산 분야 제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먼저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우리 군과의 소통 창구 부재를 호소했습니다. 대통령과 관계부처 참석자들은 민관군 워크숍, 중소기업 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의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속 시범 사업의 예산, 인력을 확대해 스타트업의 사업 참여 기회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비 국산화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참석자는 최근 국내 전력체계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가 해외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국산 반도체 개발과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며칠 전 관계 부처의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 국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제도 합리화 부분입니다. 여러 참석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갖가지 규제로 불편을 겪은 점을 공유했고, 특히 한 참석자는 군이 기존에 없던 무기 체계는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도 국내 수요가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국방부 장관에게 개발 중인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의 전투 형식의 성능 점검 대결을 기획하도록 검토 지시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거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거듭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방산 분야에서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국민 세금을 투입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산 기업들이 이 점을 인지하고 그만큼 국내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방산 기업에게 산불 진화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방산 무기의 정밀 타격 기술을 활용할 시 산불 진화할 때 원점 타격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방산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서 이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토론회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일산시장을 방문해 한 식당에서 오소리 국밥으로 오찬을 했습니다. 식사 후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요즘 장사 근황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시민들과 악수를 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떡집에 들러서 꿀떡과 인절미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오차는 아마 사진이 나올 거여서 사진을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덧붙여봤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들으십시오. 예, 대변인님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그 방산협력 관련해서 대통령님도 오늘 일정 소화하셨지만 강훈식 비서실장께서도 해외 방문 중이신데요. 그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강 실장님과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함께 우크라이나에 가셨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게 방문국은 밝히기 어렵다고 하시긴 했지만 과거 대통령께서 분쟁 지역에 무기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는 방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방문 국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방산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방문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확한 방문 국가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제기된 우크라이나는 방문 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네. 논란은 해소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실까요? 네, 앞에 마이크 차례로 한 분씩 받겠습니다. 네, 대변인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성순입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국방 R&D라든지 항공우주 R&D 말씀을 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계획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요거는 뭐 따로 좀 발표를 해주시거나 좀 말씀해 주실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인센티브 이런 거 좀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는 비공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논의되거나 좀 이렇게 뭐 대통령이 특별히 더 지시한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뭐 지원액이라든지 이 예산 규모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따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 혹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대변인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게 그 반도체 그 국방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현장에서 좀 애로사항을 건의하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이렇게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주셨다고 해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인센티브 좀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추후에 부처의 검토를 거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그 문제가 지적되었던 대목 중에 하나는 소버린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기술을 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확산시켜서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기술을 가진 반도체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앞으로도 방위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의 검토 결과는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이상원입니다. 유엔사도 좀 에이펙 기간 판문점 특별 견학을 좀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고 다만 유엔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은 북미 회담에 예정된 일정이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북한과 미국의 대화
대해서는 우리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네, 마이크 뒤로 전해주시겠어요? 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방금 소개해주신 대통령 말씀 중에서 공정위 인력 확대해서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방산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부처나 뭐 수보 회의에서 이런 보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방산 영역인 거고요. 오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이 방산 분야 말고도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업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이냐 등은 추후에 논의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마이크 좀 들어주시죠.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오늘부터 10.15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시행이 되는데 이게 여권 내에서도 좀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의 효과나 뭐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김영범 실장님께서 그 SNS에 공급 정책을 시사하시는 듯한 대목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됐고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엿볼 수 있는 의지는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확실히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기존의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러한 공급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오히려 투자처가 다변화되고 주식시장이라든지 다른 투자의 다변화, 다양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뒤에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프레시안의 박정현입니다. 그 전날 구은철 부총리께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응능 부담이라고 언급을 하셨고 또 당에서는 오늘 세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잘 안 들렸는데 구윤철 장관님이 어떻게 응능 부담, 조세 부담 원칙 중에 응능 부담을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따로 저희가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를 올릴 것이냐, 올릴 계획이 있느냐를 말씀 주신 건데 그런 질문이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 기존의 보유세와 관련한 뭐 정책실장님의 워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 주시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그 김영범 주택시장님 어제 귀국하셨는데 관세 협상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 보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공유해 주실 만한 내용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라는 것이 사실은 상시 수시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다만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무엇이냐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고는 상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영역이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